자작나무 그리기를 표현해 보도록 할 거예요. 자작나무에 필요한 색깔은 검정색, 올리브색, 그린, 엘그린, 골드 옐로우 색깔입니다. 자작나무에 필요한 색깔 이렇게 5가지 색깔이 필요해요. 준비해 주셨나요? 자, 그럼 먼저 자작나무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작품이에요. 오늘 해볼 작품. 자, 먼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. 앞에 더 보송보송하고 뒤에는 좀 납작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이건 수채화지여서 그냥 일반 종이에 플러스펜 하시면 물이 안 녹아요. 그래서 수채화지로 꼭 구매를 하시고, 띵또레또 종이거든요. 이 띵또레또 종이에 하셔야 합니다. 자, 우선 나무를 그려줄 거예요. 나무를 이쪽에 그릴 거고 글씨를 쓴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공간을 배치를 하셔야 돼요. 자작나무는 되게 일자로 돼 있어요. 위에서 아래로, 위는 가늘고 아래는 넓게. 항상 진짜 나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. 그림이라고 대충 그리시면 안 되고 진짜 나무를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나무에 있는 결을 표현을 해줄 거예요. 참, 제가 아까 색깔 소개에 골드 브라운도 포함을 시켜서 꾸며보도록 할게요. 나무가 그냥 검정만 하면 지금 좀 봄이라서 색깔을 좀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밝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. 이렇게 볼 때는 되게 웃기지만 나중에 물이 닿으면 멋지게 완성이 됩니다. 먼저 항상 주의할 점은 물을 녹일 때 연한 색깔부터 하셔야 돼요. 그래야 번짐 효과가 좋기 때문에. 자, 먼저 황토색을 먼저 녹여줍니다.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. 먼저 이렇게 나무를 먼저 하고 해야 되는데 가지를 먼저 한다거나 하시면 나중에 물에 번지니까. 그리고 한 나무 먼저 할 거예요. 이제 여기를 검정색으로 지나갈 건데 이 황토색이 물이 닿게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다 말라버리면 이제 번짐이 안 되니까. 자, 주의할 점은 위에서 아래로 갈 거고요. 붓을 눕혀서 가도록 할 거예요. 이 황토색이 닿도록. 자,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. 근데 꼭 다 닿지 않아도 돼요. 이렇게 물이 안 닿은 부분도 오히려 나중에 멋지게 되거든요. 그리고 이 검정색 부분도 꼭 안 닿는 부분이 있어도 됩니다. 물량을 많이 할수록 연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황토색이 되어 있는 부분은 먼저 녹여주시고, 그리고 이렇게 녹이다 보면 검정색 모르고 닿았죠, 제가. 근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 번지게 할 거니까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검정이 모르고 안 닿았죠,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녹여주셔도 돼요. 그러니까 플러스펜은 틀린 게 없다고 했잖아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. 그리고 꼭 중요한 거는 나무 안쪽에다 붓을 대고 해야 돼요. 그래야 붓이 닿은 쪽으로 안쪽으로 나무가 흘러가기 때문에 이 밖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연한색부터 녹여주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요. 여기 나무 밖으로 조금 나갔다고 해서 크게 이상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마를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고, 그 다음 그 옆에 숲이 있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걸 표현을 해줄 거예요. 먼저 카키색, 초록색, 연두색,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. 이때 붓을 대는 방법이 중요한데,
우리가 글씨 쓰듯이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혀서 할 거예요. 이렇게 낙서하듯이. 자, 위는 노랗게. 그리고 여기 지금 양옆과 위에를 지금 공간을 좀 남겨줄 거잖아요. 그걸 생각하셔서 나는 좀 더 밝은 분위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노란색을 더 많이 하셔도 돼요. 이렇게. 그다음에 밝은 순서대로. 그다음에 연두색. 이때 하실 때 좀 겹쳐서 어차피 다 섞을 거거든요. 겹쳐야 나중에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. 그다음에 초록색 겹쳐서 더 진하게 하고 싶다면 2번 더 그으셔도 돼요. 이렇게 막 해주시면 됩니다. 마구마구 틀리는 건 없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카키색. 카키색은 항상 자연스럽게 되게 많이 쓰는 색깔이에요. 모든 나무에 자연스럽게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. 계절감도 많이 안 타고 자연스러운 색깔이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연두 초록은 쨍해서 봄, 여름에 많이 쓰이고 겨울에는 이런 색깔이 되게 안 어울려요. 자, 이제 붓으로 물을 닿을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팔자를 그리듯이 팔자 모양을 그리듯이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한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순서대로 갈 거예요. 그리고 색깔이 바뀔 때마다 물 한 번씩 붓을 씻어 주셔야 돼요. 자,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물을 묻히고 노란색부터 팔자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남긴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선을 다 닿았는데 닿지만 완전 싹 닿진 않았죠.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부분이 남아있는데 물이 안 닿은 부분이 있어요. 팔자를 그렸을 때 그 가운데 부분. 오히려 우리가 하늘을 나무 숲에 가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나무가 빼곡한 곳도 있지만 그 나뭇잎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. 그 사이에 햇빛이 들어오는 걸 연상케 하는 거예요. 그래서 팔자를 그어주시면서 빈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.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, 처음에는. 그냥 조금 공간을 낸다고 생각하시면서 팔자를 그어줍니다. 자, 지금 제가 색깔 달라질 때마다 물을 한 번씩 씻고 있죠. 왜냐면 그 본연의 색이 잘 나올 수 있네. 제가 모르고 물을 떨어뜨렸는데 오히려 이런 효과도 나중에 더 멋있게 날 수 있어요.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.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좀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다 하실 때 물을 묻혀서 연한 색에서 어두운 색으로 한번 쫙 그어주시는 거예요. 그럼 나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는 느낌이 나요. 이런 부분을 나중에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. 이 부분은 지금 아직 다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히 해주시고 다 마르고 나면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니까 번지지 않으니까 마르기 전에 한 번씩 해줍니다. 이렇게 위아래를 좀 자연스럽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물기를 한번 닿았어요. 이런 부분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돼요. 그냥 자연스럽게 물기만 닿게. 이런 건 어떻게 표현이 어려우니까 팔자 공간을 조금씩 남겨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. 다 채우긴 하되 공간을 조금 둔다고 생각하시고. 자, 마지막 좀 여기 부분이 어색하죠. 그냥 물 한 번만 지나가시면 나중에 여기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돼요. 여기도 한번 이렇게. 나무가 좀 덜 말려서 물이 번진다 하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이렇게 선만 좀 지나가 주면 돼요. 선 하나를 한 번씩 다 지나가 주셔야 돼요. 자, 여기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런 부분 너무 선이 그어진 것 같다 싶으시면 살짝 이렇게 이쪽도 하시면 돼요. 자, 이대로 하고 나서 이제 가지를 칠 거예요. 가지를 치기 전에 한번 바짝 말려주셔야 돼요. 다 말랐으면
이제 가지치기를 해볼 거예요. 이렇게 다 마른 상태에서 가지는 이 그림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 마른 상태로 해야 되거든요. 자, 가지는요. 자, 이런 곳에서 튀어나오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. 앞에 있는 것만 조금 두껍게 해주시고